요즘 보면 40대나 50대만 돼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며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8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혼자 장도 보고 친구들이랑 산책도 다니고 심지어 직접 반찬도 해서 나눠주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분은 86세인데 혈압약도 안 드시고 병원에도 거의 안 가신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몸속 염증을 줄이는 생활을 오랫동안 실천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나물 반찬을 만들어 드시고 가공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번은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신다고 해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이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더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햇볕 쬐기와 가벼운 운동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면 만성 염증부터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라는 게 꼭 어디 다쳤을 때 생기는 빨갛고 붓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 조용히 불처럼 타오르는 염증이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이 염증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사실 몸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염증이라는 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몸이 붓거나 열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은 물론이고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는 암이나 치매 같은 병까지도 이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 부위를 복구하려고 면역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혈관에 기름때처럼 쌓이는 죽상경화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이런 염증을 몸속에서 불이 난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50대 중반 남성이 매년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늘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정밀검사를 해보니 몸속에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았고 그게 원인이 되어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염증 수치가 줄었고 이후엔 눈에 띄게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염증이 몸의 노화를 더 빨리 가져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결국 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면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챙길 게 아니라 몸속 염증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염증을 키우는 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8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이나 빵, 단 음식을 먹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몸에서는 이걸 잡기 위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이런 혈당의 급변이 잦아지고 결국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이나 튀김, 크림이 많이 든 음식 같은 걸 자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장벽이 무너지면서 몸속으로 염증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면역계를 자극하면서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포장에 예쁘게 쌓여있는 과자,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에는 보존제, 색소, 향미제 같은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는 생소한 물질이라 자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죠. 이 외에도 흡연, 운동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도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생기면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원래는 보호해야 할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고 혈관 안쪽 벽도 약해져 심장과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장의 점막이 무너지면 음식 속 해로운 물질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간, 심장, 뇌 같은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소화가 안 되며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가벼운 운동만 해도 숨이 찬다면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몸속 염증을 키우고 이게 쌓여 병과 노화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나 빵,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가면 이를 조절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르면 인슐린도 그만큼 급하게 많이 나와야 하죠.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용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지만 몸 안에서는 작은 불씨처럼 염증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40대 직장 여성은 아침마다 단 음료나 빵으로 간단히 식사하고 출근했대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피곤함이 쌓이고 오후가 되면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됐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영양상담에서 혈당이 오르내리는 식습관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후 아침 식사를 바꿔서 채소와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식으로 순서를 바꿨더니 피로가 확 줄고 오후에도 힘이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당 스파이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속 염증을 키우는 조용한 독과 같습니다. 예방하려면 식사할 때 순서를 바꾸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채소부터 먼저 먹고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다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염증도 덜 생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몸을 위한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인인 고지방 음식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튀김, 삼겹살, 크림이 많이 든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고지방 음식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속의 중요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수많은 좋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 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나쁜 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벽이 약해지면서 장누수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장 안에 있어야 할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새어나가고 면역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계가 과하게 반응하게 되면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신염증입니다. 겉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 소화불량, 잦은 감기, 관절 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실제 사례 중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며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없다고 했지만 식생활을 바꾼 뒤 증상이 놀랍게도 사라졌다고 해요. 이분은 이후에 식단을 바꿔 고기 섭취를 줄이고 대신 견과류, 생선,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챙겨 먹으며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튀김이나 가공육, 크림 소스 같은 고포화지방 음식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면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원인, 초가공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죠.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냉동 피자,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기에는 편하고 맛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초가공식품에는 감미료, 인공색소, 유화제, 보존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우리 몸에 낯선 물질이라 소화기관, 특히 장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몸 전체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초가공식품은 설탕, 지방, 짠맛이 강하게 결합된 경우가 많아서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중독처럼 계속 찾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끊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하루에 과자 한 봉, 탄산음료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습관이 쌓이면서 속이 자주 쓰리고 변비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장도 편해지고 피로도 덜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런 초가공식품을 단번에 다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먹던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이나 바나나 한 개로 바꿔보는 식이죠. 하루에 하나만 바꿔보기라는 실천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즉 라이프 스타일 처방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속 염증은 단지 음식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염증을 더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줄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음식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단, 즉 항염 식단의 핵심은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 예를 들면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같은 식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 견과류, 생선 등도 좋은 선택이죠.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씩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책에 나오는 한 60대 여성은 무릎 통증이 심해 걷기를 꺼렸지만 매일 10분씩만 걸으며 조금씩 늘려가자 통증도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활동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높아지는데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면 몸이 진정되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우리 몸은 밤사이 회복과 정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입니다. 걷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잠을 조금 더 자기. 이 단순한 실천들이 결국 병을 막고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생활은 몸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을 끄고 있는 걸까요? 매일 먹는 음식, 자는 시간, 스트레스 받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속 염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염증을 줄이는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아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오늘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 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가공식품 대신 삶은 달걀이나 채소 한 접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 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